코프볼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코빼기는 코프볼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코빼기 10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승빈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코빼기가 그래도 이제 10화가 됐네요. 그래도 조금씩 그 저희를 들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분들도 좀 계속 꾸준히 좀 들어주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듣고 또 남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덧 10화가 됐다는 사실이 좀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10주를 한 거죠. 그렇죠. 10화니까. 네. 막 사실 업로드가 좀 불규칙적이어서 요새는 좀 걱정이긴 한데 좀 다시 초심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바쁘셨었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빴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아,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왜 갔다 오셨죠? 굉장히 질문을 모르는 듯이 잘 하시네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그 코프볼 그 U21 대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한국 팀이 거기 나가기로 했었는데 아쉽게 그거는 불발돼가지고 저 혼자 그 심판원이라고 하나요? 저리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리가 어떻게 번역돼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앞으로 계속 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프리가 있고 레프리가 있고 약간 레프리는 경기 내적인 거를 관리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전체를 좀 총괄하는 느낌으로 약간 좀 기록도 좀 하고 기록원 그다음에 막 또 그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 느낌인 거네요. 네, 약간 스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그 한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민영 선배가 처음으로 갔다 오셨고 그 다음 기회가 이제 저한테 온 거죠. 바통을 제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 되고 그래서 그거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대회가 일주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대회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거기 좋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동남아니까. 근데 한국보다 조금 더 습하고 조금 더 더운 느낌인데 한국도 지금 많이 지금 기후 자체가 동남아처럼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엄청 뭐랄까 새롭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익숙한 정도의 기온과 습도였습니다. 막 너무 덥고 너무도 습하지도 않고 요즘 또 않았고. 한국이 많이 덥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국이 좀 더 덥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름에 막 1시, 2시에는 못 나가겠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엄청 잘해주셨어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나름 거기서 이제 그 돈 이런 것도 다 지원받았거든요. 돈? 네, 그 숙박이랑 비행기 값 이런 것은 다 지원받고 대신에 이제 일한 거에 대한 비용은 안 받고 자원봉사로 가는데 거기 어떤 체류비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지 않나. 그리고 언제 제가 코프볼 저리를 해보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고요. 아무튼 그걸 하러 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이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시차 적응은 끝난 상태입니다. 시차는 얼마 안 나지 않나요? 1시간 나기 때문에 적응 완료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준영 씨는 저 가 있는 동안 뭐 하셨죠? 저번 주에는 저희 그 코프볼 팀에서 클리닉 맞아요. 제가 딱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했죠. 집중 훈련 기간이었어서 그 코치님 한 분이 항상 상주하시고 그 다른 한 분이 또 오며 가며 도와주셨었는데 그 훈련을 한 게 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꽤 지금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꽤 잘하셨다고. 그래서 그 인수 선배께서 그 준영 씨가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막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실력이 실제로 좀 더 상승한 뭔가 네.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코프볼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생기셨나요? 네, 전술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기본기 위주로 많이 하긴 했는데 막 경기도 챙겨보고 그런가요? 막 이제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코프볼이 왜 재밌고 이런 걸 좀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만족합니다. 훈련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뭐 다리 힘이 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 원래 하체 운동을 잘 안 했는데 웨이트 할 때 하체 운동을 많이 섞어서 하고 있고 그런 일주일을 보냈었습니다. 저번 주는. 네. 아무튼 그럼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말레이시아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이야기들을 조금 푸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하는 동안에 제가 약간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거부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프볼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코프볼을 모르고 처음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코프볼이 뭔지에 대해서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프볼은 농구와 핸드볼을 조금 적절히 섞은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02년에 네덜란드의 한 교사가 유럽의 다른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 여행은 아니고 업무차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그 학생들이 하는 운동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스포츠고요. 드리블이 없습니다. 드리블이 없는데 가질 수 있는 스텝의 수는 농구와 유사해요. 두 발까지만 갈 수 있고 패스와 오프 더 볼 움직임만을 가지고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코프라는 것은 네덜란드 말로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따지면 바스켓볼하고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그 바스켓에 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농구랑 유사하지만 패스는 핸드볼처럼 합니다. 좀 강하게 뿌리는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섞였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드리블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서 남녀 혼성 게임입니다. 스포츠죠. 네, 그래서 영어로는 믹스드 스포츠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한 코프를 구성하고요. 총 그래서 두 코프니까 총 8명 진행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다른 규칙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데는 모르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농구랑 핸드볼을 섞은 혼성 스포츠인 이다, 이 정도. 혼성인 뉴 스포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국 정도가 한단 말이죠. 이 스포츠를.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처럼 월드 코프볼 챔피언십, 지금은 그냥 월즈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게임이 돌아오고 이게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코프볼 대회에서. 내년에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AKC인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월드에 나가려면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2번의 관문을 거쳐야 돼요. 월드컵도 월드컵 예선을 거쳐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아시아 예선이 있고 아시아 예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 코프볼 챔피언십 AKC고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 오세아니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그 좀 전통적으로 실력이 좀 좋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코프볼 챔피언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관문인 아시아 오세아니아 코프볼 챔피언십,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전에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세아니아.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예선 한 번,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 한 번, 이 두 번을 통과해야 월지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2018년에 AOKC가 이제 일본에서 열렸거든요. 거기 출전한 게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국제대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7인가 8인가 했을 거예요. 12개 팀 중. 예선에서 떨어진 건가요? 네, 떨어졌죠. 그때 6등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 월지에. 마카오랑 마지막에. 근데 했는데... 마카오랑 7, 8일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6위 안에 들었던 어떤 다른 나라가 그 어떤 비용상의 문제로
월즈 게임을 못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7등이었던 마카오가 자동 순번으로 해가지고 6등으로 쳐줘서 이제 인정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겼다면 월즈에 갈 기회가 생겼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월즈 대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근데 코프볼 측에서도 이 그 저변을 코프볼의 저변을 계속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U21 대회예요. 그래서 아직은 U21 대회가 뭐 예선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시아니아 국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단계긴 한데 이번에 이제 제가 참가하게 된 대회는 U21 아시아 오세아니아 코프볼 챔피언십이 되는 거죠. AOKC. 네. 근데 이거는 뭐 월즈의 예선격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U21. 네, U21 선수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회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전에 열렸었고 저는 그 대회에 이제 저리로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그 스포츠마다 다 강팀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는 독일, 스페인, 브라질 이런 데가 잘하잖아요. 코프볼은 어느 나라가 강팀인지. 네, 일단은 코프볼이 네덜란드에서 처음 나왔다 했잖아요. 그쵸? 네덜란드는 그냥 그 뭐랄까요? 넘사? 축구로 치면 브라질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엄청난 갭이네요. 네. 그래서 이 실력 차이가 코프볼이 올림픽 게임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예요. 너무 네덜란드가 막강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그렇죠. 금메달은 무조건 네덜란드한테 갈 텐데 이거는 어떤 스포츠의 의미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한국이 양궁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가 코프볼을 질 수가 없어요. 실력 차이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실력을 계속 올리려는 노력을 코프볼 쪽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네덜란드를 좀 낮추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분들하고 저리분들하고 막 이제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회가 잘 되려면 네덜란드를 빼고 챔피언십을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네덜란드 바로 옆에 있는 벨기에. 네, 벨기에가 좀 전통적으로 잘하고 영국도 잘합니다. 영국. 네, 약간 좀 유럽 쪽이 강세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아시아 최강입니다. 타이완. 아시아 안에서는 대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말레이시아 대회에는 10개 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리랑카가 비자 문제 때문에 좀 뒤늦게 와서 경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친선 게임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총 9팀이 참여했고요. 이제 저리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리가 도대체 뭔가? 저리가 뭔가? 네, 스태프라고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3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거기 안에서는 페이퍼맨이라고 했습니다. 페이퍼맨이라고 했는데 그 기록지를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기록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기록과 동일하게 서버에다가 정보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기록원 2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종이 적어놓은 거를 받아서 이어서 적어놓는. 네, 거의 동시에 적긴 하는데 종이를 원본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거 올리면 그 코프볼 사이트에 가보시면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 명이 Chair of Jury인데 이 모든 경기를 총괄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상 상황일 때 코치나 심판이나 할 거 없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나 할 수는 없겠네요. 네, 보통은 이제 가장 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처음 오는 저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리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자 저한테도 체어의 기회가 한 3번 정도 왔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가 2018년에는 네. AOKC에 출전조차 안 했던 팀이거든요. 굉장히 신생 팀입니다. 한국은 역사가 꽤 돼요. 한국은 한 2006년인가 6년부터 했습니다. 네. 네.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한 9년, 20년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한 5년 기껏해야 5년 안팎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몇 등을 했을까요? 9팀 중에. 일단 1등은 대만이에요. 5등 정도 예상합니다. 5등 정도 예상하시나요? 네. 말레이시아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다고요? 네. U21 대회에서? 네, 2등을 했고요. 와. 저는 이제 처음 경기를 보면서 다른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잘해도 한 3, 4등 정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2018년 기억으로는 뉴질랜드가 엄청 강했어가지고, 네. 호주랑. 네. 그래서 그 팀들이 더 이기기까지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2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다 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 준비를 얼마나 한 거야. 이런 생각 들면서 동시에 우리도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이변을 AKC에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대회를 하면서 좀 뭐랄까 공유하고 싶은 순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가 일단 굉장히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생각하고 수준 높은 경기고 굉장히 그 박빙인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에 뒤로 갈수록 막 코치도 막 격렬해지고 막 코치가 우리한테 막 뭐라 하는 경기도 있었어요. 심판들한테. 네, 심판들한테 막 이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영어로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격렬해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진 팀은 엄청 승부욕을 계속 발휘해가지고 경기를 한 거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쵸. 우는 선수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더 U21이니까 네.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승부욕 이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우는 선수들이 있는데 경기 다 끝나고 나면 그 어느 팀 할 거 없이 막 다 격려해주고 진짜 잘하더라 막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격렬한 경기를 하면서 상대를 좀 뭐랄까 인정하게 된다 하나 서로가 좀 서로를 리스펙하는 그런 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조금 뭐랄까 좀 스포츠를 하는 의미를 좀 되새겨 볼 수 있지 않는 순간들인가. 엄청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들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도 이제 선수로서 느껴보고 싶다. 우리 팀도 데리고 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준비가 엄청 잘 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뭔가 상대도 좀 인정을 하고 내 스스로도 와 진짜 후회 없이 싸웠다 정도가 돼야 좀 후련하고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 때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관악대 이런 거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애들인가요? 한 초등학생들 정도 애기들인데 그리고 이제 몇몇 애기들은 거기도 초등학교에 코프볼 팀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속인 애들이 와가지고 오프닝 세레모니 때 이제 판넬 이런 거 뭐 차이나 팀이면 차이나 그 올림픽 때도 깃발 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거 해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바로 가지 않잖아요. 끝나고 바로 말레이시아 경기가 있었어요. 그럼 애기들이 남아가지고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선수들한테 막 손 들어요. 특히 막 그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온 애들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더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 대하듯이 막 안녕 했는데 그러면 그 선수들도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막 나한테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놀래면서 하면서 막 엄청 기뻐하면서 서로 안녕하는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좀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전까지랑 좀 연결되는 건데 애프터 파티 할 때 엄청 잘 놀더라고요. 끝나고 네. 다 끝나고 뭘 했냐면
각 팀마다 하나씩 공연 같은 걸 준비했어요. 근데 엄청 막 대단한 공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뭐 일본은 뭐 했냐면 그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 탑쌓기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상 보면 웃겨요. 뭐 이제 네. 와, 뭐 잘했다. 네, 약간 좀 너무 일본스럽다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그리고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원으로 둘러싸서 서로 누워가지고 버티기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잘 노니까. 별거 아닌데. 네. 네, 그리고 막 각자 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노래 들고 와가지고 춤 다 잘 추지도 못해요. 선보인 다음에 그 관객에 있는 애들 다 무대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다 같이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그 여러 나라에서 진짜 한 10개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10여 개국에서 와서 진짜 축제처럼 즐기는구나. 한국도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순수한 그런 느낌이. 네. 특히 U20이라서 U21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연령층이 대학생들도 많았지만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제가 막 10년 전에 거기를 갔어봐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가야 20일 아래.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한국도 남자 선수 한 2-3명만 더 모았어도 억지로라도 갔을 텐데. 근데 갔으면 제 생각에 전패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네, 전패했을 건데 그래도 그 경험이 진짜 값진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이 정도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사실은 제가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소통을 했지만 엄청 소통을 잘 된다 이런 건 또 아닐 거잖아요. 막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만약 지금 영어로 팟캐스트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저를 엄청 친구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 친절함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제 기억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프볼이라는 스포츠로 이렇게 딱 모인 거잖아요. 네. 하나로 이어져서. 그런 공통적인 요소가 이 사람도 코프볼 하는 사람이고 그쵸. 나도 코프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같은 코프볼을 하는 가족 같은 느낌으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좀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스포츠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유 없는 친절? 이런 것들. 좀 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잘해줘서 이득되는 게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일주일 뒤에 집에 와버려요. 그렇죠. 근데 차로 경기 끝나면 차로 데려가가지고 현지 다 해주고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 저리로 간 게. 그렇죠. 그럼 제가 초반에는 실수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괜찮다고. 그 천천히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다 수습해 주시고. 전 트롤을 좀 몇 번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애프터 파티 때 그 책자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올 걸 그랬어요. 책자가 있는데 그 기념 책자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롤링 페이퍼처럼 메시지를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저 영어로 쓰려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적었거든요. 어차피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걸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던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엄청 정성껏 진심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이게 번역을 해보신 거예요. 사진 번역. 해보신 다음에 갑자기 Bin, you make me cry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마지막 때 돼서 막 그렇게 뭔가 좀 감정을 나누니까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던 그런 좀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You're behind. You're behind. Yeah, I'm behind. David is also, Nelson is also here. Hello. Hi. Come, help yourself. Please. Thank you. 따뜻한 네, 따뜻한 이야기죠. 경험이고 네, 근사한 이야기죠. 네. 조금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따뜻 이야기. 살짝 졸립니다 지금. 계속 아까 전부터 계속 티를 내셔가지고 눈이 좀 감기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네. 네. 나중에 이거 녹음된 것도 잘 때 들으세요. 참 잘 오시니. 그 혹시 또 다른 일은 없으셨나요? 너무 아니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니 괜찮으세요? 네. 아까 좀 트롤을 몇 번 하셨다고 네. 해서 어떤 거를 제가 제일 큰 트롤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제가 어떤 경기였죠? 홍콩과 대만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홍콩도 잘하죠. 홍콩도 그 대회에서 한 4등 했을 겁니다. 네. 잘하고요. 대만은 당연히 잘하죠. 네. 근데 홍콩에서 이제 그 경기가 차이가 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경기의 결과와는 상관없는 경기가 이어지니까 네. 교체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어요. 교체 카드가 8장 있거든요. 8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다 쓴 다음 직후에 네. 한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네. 이거 8개를 카드를 다 썼는데 네. 이 부상자를 교체할 수 있느냐가 이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네.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체어맨? 네, 체어 오브 저리였습니다. 체어 오브 저리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저리 중에서도 총 책임자가 계시거든요. 네. 일본 분이셨는데 이름이 아키코거든요. 네. 정말 아키코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못 들으실 거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튼 아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도움을 청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키코 그분은 국적이 이제 홍콩과 일본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리가 홍콩 그 자기 국적의 경기가 있으면 거기에 참관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층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관객석 쪽으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키코는 2층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도움이 필요할 걸 직감하고 그 위에서 저를 불렀대요. 근데 이제 저는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이제 뇌피셜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혼자 임의적으로 막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막 축구 이런 데서도 부상 카드 다 쓰면 부상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 코치가 이제 처음엔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심판이 그럼 저리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콩 코치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강하게 해요. 왜냐면 이제 선수 보호 차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차원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강경하게 이렇게 X자를 한번 표시를 했어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안 된다. 이미 8개 다 썼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체어 오브 저리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엄근진한 표정을 계속 지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No, sorry, no 딱 이렇게 했는데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더 No, no 이렇게 하고 자리로 돌아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심판분께서 그 코프볼 전체를 그 관장하는 저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약간 회장 정도 되는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저 멀리서 참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확인했는데 교체가 된대요. 그리고 실제 그 뭐랄까요 그 심판 그 집에도 네. 그 된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가이드북 같은. 네, 가이드북에서도 네. 이제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이후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홍콩 코치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아키코한테 가서 앞으로 체어를 못하겠다. 나 그냥 페이퍼맨 시켜달라. 계속 이랬지만 결국에 한 번 더 시켜주더라고요. 트라우마는 극복해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강하게 키우시네요. 네, 그
그 경기는 또 잘했어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트롤의 기억이고요. 약간 심판으로서의 권위가 좀 네, 저는 없어요. 떨어졌겠어요. 네. 뭐 이렇게 해도 네. 저 사람 네. 좀 진짜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그냥 못 믿어. 네. 그래서 저는 그 원래 군대에 가면 네. 그 무슨 장 붙은 거는 네. 꿀일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상. 뭐 군수장 훈련소에서 이런 거 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체어를. 그래서 체어가 실질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경기를 계속 지켜보는 거거든요. 요 옆에는 바빠요. 왜냐면 누가 골을 넣으면 막 적어야 되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고 막 누가 몇 번이었어? 이거 롱샷이었어? 미디엄샷이었어? 뭐 니얼이었어? 뭐 이런 걸 막 서로 막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체도 다 적어야 돼요. 근데 교체하는 와중에 골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다 시간 순서를 파악해서 엄청 바빠요. 근데 저는 뭐 하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교체 주거든요. 그러면 교체야? 이렇게 확인한 다음 몇 번인지 확인하고 그냥 옆으로 패스해요. 이 사람 적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한테 이렇게 표시해주고 다음 그 경기 중단되면 버저 올려줘.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와, 저 골 잘 넣네.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딱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들통난 거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들통나버렸고. 아무튼 그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제가 유튜브 해설도 한번 했어요. 해설. 네, 해설자로서 한번. 영어로 이렇게. 그 친구랑도 갑자기 친해졌어요. 같이 해설한. 네. 그 친구가 이제 자용이라는 친구거든요. 자용. 네, 자용이라는 친구인데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용. 네. 근데 말레이시아 친구인가요? 네, 말레이시아 친구고 제 생각에는 뭐랄까 조금 좀 부유하지 않나. 좀 잘 사는 친구. 왜냐면 차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는 조금 그래도 차를 일찍 가지는 편이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편이 아니어서 이른 나이에 가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는 경기 끝나고 나서 막 그 경기 운영 도와주는 꼬맹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막 그 누가 넘어지고 이러면 물 이런 거 닦아주고 그다음에 뭐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 도와준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경기 끝나고 얼마나 코프를 하고 싶겠어요. 막 코프 막 던지고 있었어요. 저도 심심해가지고 같이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덩치 큰 친구가 막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가지고 이제 헬로 이렇게 하니까 막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막 옛날에 LCK도 봤대요. LCK도 보고 페이커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금은 뭐 발로란트라는 그 총게임 있잖아요. 그거 한다면서 막 뭐 말레이시안 PC방이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제 자기가 저기 지금 해설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내일 거기 놀러 가가지고 해설 한번 해봐도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본인이 말한 거예요? 제가요? 네. 해설해봐도 되냐고? 네네 말했죠.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된대요. 왜냐면 아무도 안 듣는데요. 공식 해설이 아니라? 공식 해설이에요. 공식 해설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연습을 계속 받았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뭐 넘버 7 한 다음에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뭐 이 사람이 어디가 강점이고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골 넣으면 막 포스렌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흥을 계속 살려주는 혼자서 하는 약간 그 뭐랄까 해설과 캐스터를 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All of those shots has been falling for her for the past few days. Nishi tries a shot, puts it in. 1-1. Imanishi ties up the game for India versus Japan. Only 2 minutes into the game.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저는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해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옆에서 좀 거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슛이 딱 들어가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추임새만 넣는 거죠. 네. 나이스 슛. what a shot. 뭐 이런 거 이 정도가 제 한계라는 걸 바로 직감하고 그 해설은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프 타임에 그래도 내가 그 한국에서 온 유일한 사람인데 한국 이야기 조금 해봐도 되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프 타임에 제가 한 40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셨나요? 네. 한국에 대해서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지. 우리를 지켜봐줘. 이렇게 We don't give up. 그래서 인스타그램 한번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Hello guys, once again I am back. I am Ko Jae-yong, your commentator for the game. Joining with me right now is Bean from South Korea. Is the jury for our competition right now in the Under-21 Asia Oceania Corfball Championship 2023. There's some few words to tell the audience, the viewers right now watching from us live all over the world. I'll pass the mic over now to Bin. Bin, take away. Hello, I'm Bin from Korea alongside with Jae-yong. I'm at the live broadcasting station for Under-21 Asia Oceania Corfball Championship 2023. Actually, Korea wanted to participate in this competition, but we couldn't because of some COVID restrictions and also some other issues, but we will try to participate in future. So, hope you guys support us when the time comes. And if you're interested, please subscribe Seoul Korfball Club in Instagram. Thank you. Yeah, that is Seoul Korfball Club, SEOUL Korfball Club on Instagram. Please give them a follow over there. 그런 다양한 경험,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가요? 그 인스타 아이디가 I love korfball이. 아니요. 그 친구 이야기가 제가 그 선수들 중에 제일 좋아하게 된 친구가 일본 친구인데. 일본 친구. 네, 이름이 AJ라는 친구예요. AJ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4차원이에요. 사람이 뭐랄까 좀 특이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막 나중에 애프터 파티 때 보니까 혼자 막 엄청 이상한 옷 입고 남들은 다 유니폼 입고 왔는데 네. 혼자 막 이상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막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랑 이것도 그냥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냥 전 옆자리에 앉으면 바로 헬로 하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hello, I'm Bin from Korea. 이게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던 인사고요. 해가지고 걔랑 친구가 됐어요. 일본 팀이 이번 시합에서 전패를 했거든요. 진짜요? 전패로 꼴찌를 했습니다. 일본이 좀 잘하지 않나요? 성인 팀은 잘하는데 네. U21 팀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아깝게 많이 다쳤어요. 막 2점 차, 1점 차로 다쳤는데. 그래서 뭐 선전은 했네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코프볼이 진심이어가지고 질 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이제 아는 척하고 싶은데 막 눈 빨개져가지고 길 걸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인사 잘 못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막 왔어 막 이렇게 하고 막 헤이 제이 막 이러고 저랑 막 사진도 찍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받았는데 막 자기가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자리에 와가지고 확인하는데 I love korfball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다. 그래서 아키코한테 제가 놀래가지고 막 말해줬어요. 네. 아키코 에이지라는 친구랑 친해졌는데 이 친구 인스타 아이디가 I love korfball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키코가 깜짝 놀라면서 절레절레하면서 히스 바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진짜 코프볼 좋아하지만 입 밖으로 I love korfball을 다른 사람한테 내뱉은 적이 별로 없대요. 애초에 그걸 인스타 아이디로 쓰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냥 진심인 사람. 진짜 코프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다면 제가 이제 이것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본이랑 홍콩 팀하고 이제 그 아키코랑 관계가 다 있어요. 아키코가 이제 일본 대표팀 코치거든요. 근데 홍콩에도 국적이 있으니까 홍콩 코프볼도 많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 팀하고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일본 팀하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원한다면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같이 교류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AJ가 올 겁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I love korfball의 사나이.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그 친구를 감당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지 않을까. 저희 코프볼 팀에는 아마 지금은 아마 없는 그냥 제가 같이 다 눌리지 않을까. 그 친구 귀에.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잘 놀아줘야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엄청 좋은 기회를 받은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네, 엄청 좋은 경험이었고 갈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던 일이었는데 잘 간 것 같다. 갔다 오길 잘했다. 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영어가 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하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1, 2, 3, 4로 숫자를 안 세요. 1, 2, 3로 세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야. 영어로 일주일 살았다. 저는 영어로 생각한다는 게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진짜요? 영어로 생각하던데요?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어로 다시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저는 이제 1, 2, 3는 영어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 정도. 한 2세에서 3세 정도 수준. 생각은 영어로 할 수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한국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이 한국 까먹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영어밖에 안 하니까. 영어밖에 안 쓰니까. 영어밖에 안 쓰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한국어 좀 어눌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그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좀 건방진가요? 일주일이면 조금 약간 섣불었나요? 너무 김칫국? 너무 김칫국이다. 알겠습니다. 코이치로 얘기도 좀 할까요? 좋아요. 코이치로 코이치로라고 이제 일본인 친구가 방금까지 만나고 왔죠. 네,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수화물 이제 찾으러 이제 막 걷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 지하철 타고 홍대 입구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막차가 끊겨가지고 못 간다. 버스 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버스는 또 어떻게 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버스 타야 되니까 나 따라와라. 같이 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저찌 해서 만났는데 버스가 막차가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버스도? 네. 그래서 4시차, 3시 50분 차인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뭐 잘 때 있냐고 물어봤는데 오늘 잘 때는 자기가 안 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좀 혹시 알려줄 수 있냐 이러길래 애매하잖아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앱으로 해도 뭐 거기 가서 뭐 제가 뭐 해줄 수 뭐 좀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 밑에 그 영화관 있거든요. 거기에 잠깐 낮잠 정도 잘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잠깐 이렇게 자면 되겠다 생각해서 거기 데려와가지고 재워주고 다음날 이제 점심 때 뭐 커피도 사주고 뭐 그 일대를 좀 관광시켜줬어요. 국밥 먹여주고 그 태극당인가 있어요. 엄청 오래된 빵집인데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빵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는 빵이 있어요. 모나카인가. 모나카. 네, 그거 사주고. 아무튼 그러고 막 했는데 갑자기 준영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영 씨가 최근에 일본 갔다 오기도 했고 일본어 공부도 최근에 좀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둘이 친구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같이 만나게 된 거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귀엽고 착하고 재밌고 좀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제가 해준 친절이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잠깐 그냥 조금 노력을 좀 한 거잖아요. 그냥 그쵸. 조금 시간 내고. 근데 이제 그분한테서는 꽤 뭐랄까 큰 도움이었을 거잖아요. 크게 와닿죠. 그러니까요. 타지에서 외지인이 자기한테 그리고 이유 없는 친절을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한국 사람 만났을 때 또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엄청 작은 노력으로 좀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 제가 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에 재미를 붙였나 봐요. 그래서 더 신나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화 이런 것도 하시지 않나요? 회화 스터디요? 네, 그것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치로 씨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재밌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또 이제 한일전도 리벤지도 한번 해줬잖아요. 피파 온라인 그냥 따끔한 맛. 너무 못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e스포츠는 아직 한국이 최강이다 이런 걸 좀 증명했고요. 맞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제가. 일본이 아직 갈 길이 멀다. e스포츠 쪽은. 일본 아직 10년은 이르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도 좀 많이 있어서 분량이 굉장히 작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오늘은 약간 복귀하는 느낌으로 다시 리스타트 느낌. 그렇죠. 아, 그럼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10화까지 오면서 소감 한마디 그냥 진부하지만. 좋습니다. 네. 소감 네. 말씀 한번 해보면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10회까지 하면서 좀 생겨난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처음 1화부터 한 몇 화까지일까? 한 6화까지는 네. 제가 나온 걸 잘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좀 내가 하는 말이 너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내 목소리도 싫고 제가 영화하는 목소리 싫어하듯이. 네, 뭔가 그냥 더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네. 점점 갈수록 뭔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늘게 됐어요. 엄청 늘었어요.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하는 거를 말로 뱉는 게 잘 정리가 안 됐었는데 확실히 말하는 게 좀 잘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제일 첫 번째 큰 수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하면서 그 내뱉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좀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주 좋네요. 그리고 뭔가 이 팟캐스트를 꾸준히 하면서 뭔가 매주 뭔가를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매주 딱 정해진 일정이 있다는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더 막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던 사실 것 없죠. 같고, 사실 없는데 그냥 저는 이제 좀 기다리는 날이 생겨서 좋았고요. 네 맞아요. 그냥 그날 가면 무슨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좀 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도 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으로 글도 좀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저는 또 계속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사실 군대 동기로 만났어도 맞습니다. 끝나고 끝인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주영 씨는 코프볼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젊은 순간들이 네 그리고 젊을 때 했던 생각들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즐거워요. 그래서 한 100회까지 가보시죠, 주영 씨.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걸 계기로? 네. 맞아요. 전 글린다님이랑 그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엄청. 글린단에 한 번 더 초대하죠. 네. 글린단도 만났고 또 누구 만났죠? 뭐 대훈이도 초대했었고 네, 윤진이도 초대했었고 네. 현민이. 코프볼 네. 사람들도 많이 좋아서. 네. 앞으로 더 많은 네. 사람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야기로 하는 거는 네. 이제 한계가 한계가 좀 있죠.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봐도 한계가 명백히 보였고요. 저희를 통해서 뭐 다양한 좀 우리 또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저희랑 소통하면서 뭔가 발견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좀 담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면 좋겠다. 한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10화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소수 정예 분들의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거 안 하나? 마무리 멘트. 맞네. 코프볼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검색창에 코프볼을